예, 동영상을 보기 전에 우선 독서 퀴즈 풀고서 동영상을 보세요. 다 불러줄게요. 1번에 5번, 2번에 3번, 3번에 1번, 4번에 5번, 5번에 정형화 행동, 6번에 흑사병, 7번에 3번, 8번에 1번, 4번, 5번, 9번에 고릴라, 10번에 5번. 네, 그래서 요 책은 이제 전반적으로 그 좋은 내용도 많은데 좀 동물 실험 관련해서 너무 지나치게 반대하는 입장만 좀 너무 많이 내세운 측면이 있어요. 사실 꼭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문제가. 찬성하는 입장도 물론 누구든지 안 하면 제일 좋죠, 동물 실험이.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찬성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너무 반대 쪽에서만의 이유만을 제시하니까 마치 동물 실험은 정말 효과가 없는데도 하고 있는 거 마냥 좀 약간 읽히는 부분도 있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비판적으로 봤으면 하고요. 한번 같이 볼게요. 1번 인간과 함께 살기에 적합한 특성만을 집중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애완동물, 반려동물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동물이고 10만 년 전에 늑대와 분리되어 진화한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일단 간단하게 그 애완동물, 반려동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동물이잖아요. 이건 사실 책을 안 읽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여우 집에서 안 키우잖아요. 곰 키워요? 거북이 뭐 키우는 사람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반려동물 하면 제일 먼저 반려거북이가 떠올라요? 그렇진 않죠. 고양이 아니면 개일 텐데 늑대에서 분리된 게 개겠죠 당연히.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고요. 인간이 어떤 동물을 가축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치타, 영양, 하이에나와 같은 동물들은 가축화되지 않지요. 가축화의 조건이 아닌 것을 골라봅시다. 1, 2, 4, 5번들은 뭐 다 나와 있어요. 튼튼하고 사육관리 쉬워야 되고 사람 잘 따르고 자유로운 번식이 가능해야 되고 뭐 등등 다 잘 나와 있는데 사람을 잘 부려야 한다는 건 없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뭐 이런 책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 내용이 있긴 한데 과연 사람을 잘 그러니까 가축화되기 위한 조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은 가축화된 애들이 사람을 잘 부리는 애예요.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 한번 그거 생각해 보자.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식물들, 벼, 밀, 옥수수 이런 가장 성공한 식물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그 식물들의 DNA가 지구의 많은 부분을 덮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어, 그렇죠. 그 굉장히 성공한 식물들이죠. 그 성공한 식물들은 우리가 인류가 신석기 혁명 때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도입한 작물들이에요. 근데 사실 어쩌면 유전적으로 가장 성공한 식물들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인간의 몸은 원래 이렇게 사냥하고 채집하고 이런 쪽으로 몇십만 년 동안 진화를 해오던 몸인데 갑자기 신석기 혁명이 일어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체하고는 되게 맞지 않는 방식으로 노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앉아서 쪼그려 앉아서 잡초도 뽑아야 되고 허리 숙여서 막 그 박고랑도 갈아야 되고 뭐 했죠. 그러면서 이 식물들을 우리가 키우기 시작을 했어요. 키우기 시작하면서 뭐 다양한 뭐 이제 쪼아 먹는 새들도 쫓아주고 뭐 이렇게 잡초 뽑고 뭐 이것저것 했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식물들이 결국 인간을 잘 부려먹은 거예요. 그렇죠? 인간을 잘 부리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쌀과 밀을 먹는다 생각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얘네들이 유전적 번식을 위해서 인간을 잘 부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을 잘 부려요. 다른 가축화된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키우기 위해서 인간을 잘 부리고 있죠. 닭 같은 거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는데 인간을 잘 부리죠. 수억 년 후에 이 시대를 이제 뭐 인류세라고 부르는데 요즘에도
그 수억 년 후에 이 시대의 화석을 관찰해 보면은 그럴 거래요. 이 시대는 닭의 시대였다. 닭뼈가 너무 많이 나올 거래요. 그래서 닭이 번성한 시대였다. 인류가 번성한 게 아니라 그렇게 기억될 수도 있을 정도로 닭이 엄청 나온다고. 네, 아무튼 그런 닭을 키우기 위해 닭들이 사람을 열심히 부리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조건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을 잘 부리고 있다. 이것도 뭐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3번 신석기 시대 말기 무렵부터 말을 기르기 시작했죠. 우리가 기르는 건 일단 먹으려고 기르는 거예요. 먹을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먹으려고. 식량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식량을 나눠서 먹이면서까지 키우는 거는 더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 이제 그 외에 뭐 이것저것은 이제 먹기 위해 키우다 보면 다른 일도 시키고 하게 되는 거예요. 4번 모피를 원하는 인간들의 탐욕 때문에 유럽의 탑을 가진 동물들은 시가 마를 지경이 되고 유럽 사람들은 바닷길을 개척해 모피와 귀중한 향신료 등이 있는 신대륙을 찾으러 떠납니다. 그 가운데 북아메리카의 늪이나 물가에 사는 이 동물의 가족을 서로 팔려 하다가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 부를까요? 일단 늪이나 물가에 산대요. 영어말에서는 늪이나 물가에 안 살죠. 너구리는 잘 안 보이지만 늪에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요. 너구리 가죽 팔아요? 너구리 가죽 본 적 있어요? 비버죠, 비버. 비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는 그 캐릭터가 비버에서 온 캐릭터예요. 뭐죠? 그렇죠. 루피가 비버예요. 그 비버는 그 뭐냐 댐을 짓죠. 그 비버의 댐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게 이제 수변 생태계 그 유속을 느리게 해서 그 수변 생태계를 유지시키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그 사육사가 저번에 보니까 텔레 보니까 사육사가 그 동물원에도 비버가 있어요. 이제 열심히 댐을 지어놓으면 사육사가 막 부수더라고요. 왜 부수는 것 같아요? 응? 너무 안 보여. 이거를 그 댐을 지으면은 걔네들이 안 보여서 그건 아니고. 행동을 좋은 것 같아요. 응? 행동을 좀 더 많이. 맞아요. 운동시키려고. 운동시키려고. 얘네들 지어놓고 운동 안 한다고. 부순다. 5번 동물원에 동물들은 갇혀 있으면서 스트레스에 인해 무의미하게 우리로 왔다 갔다 하거나 창에 머리를 찢는 것을 반복하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일컫는 말은 정형화 행동이죠. 동물원이 굉장히 열악한 곳들이 많죠. 그래서 동물들이 정말 학대 수준으로 갇혀 있는 곳들도 많아요. 물론 갇혀 있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힘든 거거든요. 사실 이러한 동물들 정형화 행동은 이런 동물원의 동물원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장식 사육 시스템에서 갇혀 있는 동물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양계장의 닭들은 A4 사이즈만한 보다 좀 작던가 5만원 사이즈에서 평생을 보내요. 물론 옆에도 닭이 있어요. 위에도 닭이 있어요. 아래도 닭이 있어요. 얘네들이 배설을 하면 밑에 닭이 맞겠죠. 위에서 오는 게 맞을 테고. 얘네들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옆에 닭들을 쪼을 수 있어요. 그럼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쪽부터 쪼지 못하게 어렸을 때 부리를 잘라요. 끝을. 근데 부리 끝에 신경이 엄청나게 몰려 있어요. 그래서 마취도 안 한 상태에서 자르면 무지하게 아프겠죠. 그게 잘라요. 얘네들이 그래서 모이 먹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병에 걸리기 쉽겠죠. 그래서 물에 항생제를 타서 줘요. 그러니까 물이 막 이렇게 분홍색 물을 마셔요. 되게 끔찍해요. 생각보다. 케이지에 갇혀 있는 그 틀에 갇혀 있는 돼지들 볼게요. 돼지들은 아주 어렸을 때 제외하고는 이제 틀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육의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 평생 뒤를 못 돌아가요. 거기 갇혀서 이렇게 기다란 직사각형에 갇혀가지고 뒤로 돌아볼 수 없죠. 그리고 그 돼지들
밖에 한번 못 나오고 그 축사에 냄새나는 축사에서 계속 평생을 지내는 거죠. 돼지의 엄마는 새끼를 낳고서 새끼랑 같이 지내는 게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게 틀에 꽉 끼워놔요. 눕혀서. 그러면 젖을 새끼들이 와서 물게 해요. 굉장히 끔찍하죠. 이게 실제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좀 덜한 것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뭐 이게 심각한 것만 보고서 얘기하는 거고 저도 직접 관찰한 게 아니니까 완전히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 TV나 이런 데를 통해서 본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이제 사실이라고 하면은 정말 끔찍하죠. 근데 그렇게 완전히 틀린 얘기도 아닐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동물들을 좀 그런 데서 이제 그만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면 비싸지겠죠.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항상 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외국 같은 경우는 땅도 넓고 그래서 방목하고 키워도 가격이 싼가 보더라고요, 훨씬. 근데 외국에 그런 고기 수입해서 사 먹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도 소고기 그렇잖아요. 한우는 비싸니까 수입산 많이 사 먹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동물들의 복지를 생각한 사육 시스템이 갖춰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좀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닭 같은 거는 닭은 이제 계란을 낳는 산란계죠. 닭들은 좀 더 이제 그 방사에서 키우는 게 점차 많아지고 있어요. 상당히. 그래서 지금 이제 동물복지 등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비싸요. 동물복지 1등급은 완전히 풀어놓고서 키우는 자연스러운 그 상태에서 좀 비싸요. 그렇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그걸로 사 먹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계란 사게 되면은 그 동물복지 등급부터 보고 사요. 그런 믿음도 있어요. 얘네들이 건강한 마음에서 건강하게 자라서 난 알을 먹어야지. 그래야 더 건강하지 않을까. 그렇죠. 또 여러분들도 조금 비싸더라도 동물들을 좀 더 생각한 그런 거 많이 사주면은 더 많이 생기니까 가격도 내려갈 테고 동물들도 훨씬 행복할 테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무튼 좀 더 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6번 뒤에서 벼룩을 거쳐 인간을 덮친 병이죠. 흑사병 패스트죠. 벼룩이 쥐를 물고 쥐가 다 죽으니까 이제 인간을 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싹 번져가지고 사람들이 죽기 시작한 무시무시한 병이죠. 7번 대부분의 우리형 사역으로 표현된 닭들은 관절염, 심장병 등에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 제대로 못 움직이고 운동 못해서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 혹시라도 팔이나 다리 뼈를 다쳐본 사람은 알겠지만 기부스를 하잖아요. 계속 못 움직이면은 뭐 짧게는 괜찮은데 길게 하면 근육도 많이 빠지고 근력도 약해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생 이 상태로 고정돼 있으면 나중에 팔을 못 쓴대요. 그런데 이제 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좁은 데서 뭐 이렇게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8번 또 3R은 뭐 대체 축소 섬세함이죠. 9번 탄탈럼 방석 중 하나인 포이탄을 채취하려고 하우지 비에가 국립공원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고릴라가 서식하고 있는데 고릴라가 그래서 이 서식지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고릴라는 그때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인류 챔피언 뭐 UFC 뭐 격투 챔피언이더라도 고릴라랑 붙으면 게임도 안 된다고. 고릴라는 악력이 뭐 1톤이라던가 어마어마하대 아무튼 고릴라 만나면 사람을 찢어버릴 수 있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네, 그만큼 무시무시해요. 힘도 세고. 근데 고릴라 보면은 저는 동물원에 가면은 다른 동물보다 두 가지 동물이 참 멋있던데 첫 번째는 기린.
기린 정말 멋있죠. 고릴라가 전 참 멋있다. 되게 고릴라 이렇게 크잖아요, 몸이. 근데 나무 타고 이런 모습 보면 굉장히 우아해요. 되게 부드럽게 쓱쓱 가는데 진짜 되게 우아하고 멋있어요. 10번 인간과 동물을 다르게 놓는 동물을 비하하는 생각을 동차별주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길 써봐야죠. 59페이지. 네, 59페이지요. 거기 위에는 읽어보고요. 밑에 동물 실험에 대해 찬성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 입장을 먼저 고른 뒤 알맞은 근거를 덧붙여 한편에 주장하는 글을 완성해 보면 되겠어요. 이런 글을 쓸 때는 나는 찬성한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찬성한다. 이러면은 별로 좋은 글이 못 돼요. 나는 찬성한다. 이러이러해서 찬성한다. 그렇지만 물론 반대하는 입장이 있는 것도 알지만 이러이러한 반대의 근거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 라고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반박도 해줘야지 좋은 글이 될 수 있어요. 책이 없어? 그래서 잠깐만 오보지도 않아주고 해줄게. 정말